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베이상원 사건에 분노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벌써 1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간 교육청의 공식 토론 제안을 언론, 성명, 시의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협의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안했지만 모두 묵살당한 채 교육청은 검찰 결과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검찰 무혐의 이후에도 교육감은 모든 교육적 대화나 이런 해결의 장을 닫아둔 채 봉쇄한 채 중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전교조가 힘있게 투쟁하지 못해서다 라는 분노가, 조합원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호 2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부장에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지부의 거의 모든 집행위에서 핵심 사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부 사업계획서를 매월 작성해서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부 집행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보통 이루어져 왔는데 이 시간 못지않게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이 매번 지부 집행위 결정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앞에서 1인 시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그 1인 시에 대한 이견은 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위가 그동안 교육감에 대한 항의 방문과 조합원들의 서명, 그리고 집행위 결의에 따라서 지부 명의로 치러졌었던 규탄 집회, 이러한 내용들이 지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가름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우리 후보님도 사실은 지부에서 교권국장을 계속 맡아오셨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집행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질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상원 선생님에 대한 이 검찰 판결 이후에, 그 8월 판결 이후에 시교육청이 그 뒤로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징계 의결을 결국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부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합원 서명을 받고 이에 대한 지부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계획도 짰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당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부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집행위원 몇 분이 징계위 개최되는 날 그곳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이상원 선생님 사건에 대한 지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비위 사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최초의 성명에서 밝혔었고요. 이후에 검찰 불기소 이후에 교육청이 행하고 있는 징계 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징계위 자체를 막기 위한 이 노력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교조의 입장도 한결같이 베이상원 선생님의 이 교육청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또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2번 지부장 후보께서 정책실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호 2번 공보물에는 베이상원 선생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성찰과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좀 아쉽고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상원 사건의 핵심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학생의 보호 문제, 고발 문제, 베이상원 선생님의 2차 가해 문제라고 말하고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베이상원 선생님의 행위를 2차 가해라고 가해다. 말하는 2차 가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거는 하시냐는.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이 피해 입은 문제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예요. 2차 가해라는 부분은 베이상원 선생님을 지지하는 모임과 베이상원 선생님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렸던 부분이 2차 가해라는 입장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요. 네. 이 자리 매우 떨리는 자리입니다. 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임을 비롯해서 베이상원 선생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느 수준인지 어느 크기인지 몇 명이 모였는지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한 교사들은 충분히 그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대결하는 구도로 나아가는 이 모양새는 정교조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이 것에 비추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숙고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려고 해왔었던, 저는 이 정교조의 열 몇 번에 걸친 집행위에서의 논의 과정 자체가 그 지난한 우리의 이정표를 향해서 걸어왔었던 또 걸어왔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가해냐에 대한 이 용어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이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앞에 1차의 것을 성비위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의 함정이 있는 이런 질문으로 이것을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베이상원 선생님 하셨던 이런 그 SNS 활동이 학생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줬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서로 좀 같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충분히 함께 논의도 해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더 공론의 장을 열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